법원 경매 필살기 5강 기초부터 차근차근 불인이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계속 들으시면은 곧 전문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불인이 질문이 입찰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리인도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네요. 뭐 대리인 당연히 갈 수 있죠.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증명서죠. 첨부해서 위임장 써가지고 가면 되니까요. 자, 입찰 준비를 할 때 우선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경매 정보지가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많이 보게 되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여기 귀찮음이라고 해놨는데 그 이유는 이 유료 정보지에는 이 정보지만 보면은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 그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등기부 등본도 보통 다 올려놓습니다. 뭐 건축물 대장도 올려놓고 이러니까 여기서만 보면은 거의 된다고 봐도 되겠죠. 다만 이제 부동산 현장 답사라든지 뭐 시세 조사 이런 건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송파구에 뭐 아파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서울 송파구하고 아파트 체크하고 검색하면은 물건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고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가장 간단한 것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면 되겠죠. 이거는 경매 정보지에 뭐 괜찮은 데는 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 내역을 날짜 순서대로 쭉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다면은 그 세입자가 해당되는 날짜에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현황 조사서를 비교해서 맞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등기부 등본에서 제일 빠른 뭐 건조당이나 가압류나 압류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초보자들이 보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뭐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선순위로 이런 게 있다면은 인수가 되는데 그게 선순위가 아니라면 뭐 인수가 안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권리 분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가지고 하자가 없다면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데 그러니까 전입만 빨리 돼 있고 보증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가도 제일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당 그 경매 사건 집에 찾아가서도 임차인이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그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가짜로 있다면 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면은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자의 전입일자와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입일자는 오늘 신고를 했으면은 오늘 밤 12시 지나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또 오늘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저당 설정이 되었다면은 같은 날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저당이 앞서는 게 됩니다. 세입자는 오늘 밤 12시 지나면은 날짜가 내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늦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거는 그러면은 어제 하루 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오늘 건조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어제 세입자가 전입을 했다면은 어제 밤 12시 넘어서 오늘이잖아요. 그럼 12시 땡 하면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건조당 건은 등기소가 9시에 문을 여니까 9시에 시간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전입자가 빠른 걸로 계산을 해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부동산 시세라든지
권리 분석도 끝났고 낙찰 사례나 이런 거 보고서 입찰 금액을 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찰 보증금 보통은 뭐 10% 준비해가지고 수표 한 장 끊어서 법원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법원에 가면은 이런 대봉투가 있습니다. 대봉투에 여기에 뭐 본인 이름 쓰고 그리고 여기다 사건 번호 쓰고 도장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입찰 기일표 여기도 요 도장을 찍고 요 이름 당연히 써야 되겠죠. 주소라든지 본인만 갔다면은 뭐 자기 거 쓰면 되겠죠. 인적사항을. 그리고 대리인이 갔다면 여기를 쓰고 또 뒷면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최저 경매가가. 그러면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5억짜리라면은 뭐 5억 몇천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10억짜리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뭐 50억이 넘게 되니까 이건 당연히 1등을 하겠죠. 그 대신에 50억을 뭐 5억대를 50억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잘 쓰셔야 되고요. 여기 뒷면에 나옵니다만은 이 숫자는 정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잘못 썼다면은 두 줄 긋고 도장 찍고 다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요 입찰 기일표 여기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굵게 써져 있죠. 여기 주의사항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갔다면은 그 이면 뒷면에 보면은 위임장 요게 이제 여기 PPT에 자료 만들어 놓는데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리인 쓰고 앞에 대리인 썼던 내용 여기 쓰시면 되는 거죠. 사건 번호 쓰고 여기에 이제 본인 여기에서 대리인은 여기 앞에 다시 가볼까요? 여기 도장 찍는 걸 막도장 찍어도 됩니다. 근데 위임장 쓰고 대리인이 갔기 때문에 요 본인 라인은 꼭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뒤에도 이렇게 쓰고서 인감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지로 된 입찰 또 봉투가 조그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소봉투. 거기에도 뭐 요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요거 쓰시고 나서 거기에다가는 입찰 보증금을 넣으면 돼요. 거기에도 보면 인자가 되어 있는 도장을 다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사건 개찰을 해서 1등이 되었다면은 영수증을 받아오게 될 것이고 1등이 되지 못했다면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낙찰되고 나서 일주일 뒤가 매각 허가 결정 여부가 나는 날이고요. 매각 결정 허가 아니면 불허가겠죠. 그리고 그 날부터 또 일주일 동안을 그 매각이나 매각 불허가나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입찰하고 나서 2주일이 지나는 거죠. 약 한 달 뒤가 잔금 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 40일 후라고 적은 거예요. 이거는 뭐 법원에서 하루 이틀 시간 더 끌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딱 40일 뒤다. 딱 45일 뒤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입찰하는 날 기준으로 보면은 약 40, 50일 뒤가 잔금 납부 기한이 되는 것이고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약 한 달 뒤가 잔금 납부 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할 때 인도명령 신청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잔금을 납부한 뒤에 약 30일 뒤가 되면 배당 기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잔금 납부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갑니다. 뭐 가서 자 이사 나가시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뭐 안 되면은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도 여기 인도명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게 그 사람한테 우편물이 먼저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은 그 다음에 찾아가면은 둘 중에 하나 하게 되니까 거의 99%는 협의해서 이사를 하게 되고요. 어쩌다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강제 집행은
점유자가 말을 안 들을 때 법원의 그 인도명령 결정문 가지고 송달 증명도 필요하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나갈 때는 2명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강제로 문을 딸 때는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2명하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명도까지 완료하게 되는 거죠. 불인이 여러분 어떠세요? 간단하죠? 제 설명을 어려우시면은 중요한 것만 메모만 딱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